전 남편 살해,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과 현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됐다. 공개된 문자에는 다 죽이겠다 죽어서 보자와 같은 내용 등 고유정의 폭력적인 성향이 담겨 있었다. MBC는 고유정과 현 남편의 문자 메시지 내용 일부를 5일 공개했다. 현 남편의 아들인 A군이 숨지기 6개월 전부터 주고받은 문자들이다. 제주의 조부모 집에서 지내던 A군은 올해 2월 28일부터 고유정 부부와 함께 살게 됐고, 이틀 뒤인 3월 2일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 처음 공개된 문자는 지난해 10월 31일 작성된 거였다. 고유정은 이 문자에서 다 죽이고 끝내겠다 등의 말을 했다. 당시 고유정은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한 뒤 몸조리를 하겠다며 집을 나간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현 남편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A군으로 바꾸자 가품은 아이도 못 지킨 주제에 보란듯이 내 자식 사진 걸어놓고 뿌듯하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현 남편에 따르면 고유정은 평소에도 죽어서 보자, 지옥에서도 다시 죽어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현 남편은 고유정이 칼을 들고 너 죽고 나 죽자, 행동으로 보여줄게 이런 말들을 해서 제가 제압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올해 2월 두 번째 유산 이후 더욱 심각한 감정 기복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A군이 숨지기 닷새 전 현 남편에게 너는 지금 내 끝을 건드렸다. 후회라. 사람이 죽어야 끝난다. 너의 희생과 감정 배려는 오직 내가 가족이라 생각하는 두 명에게 뿐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내 자식 품어보겠다고 발악하던 내가 당장 죽어도 한이 없을 만큼 부끄럽다는 폭언도 쏟아냈다. 고유정의 폭력적 성향은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에도 나타났다. 전 남편의 지인은 최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고인의 몸에 흉터가 아주 많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유정이 화나면 폭력적으로 변했다더라. 물건을 던지고 핥히고 때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전 남편의 동생도 MBC 실화탐사대와 인터뷰에서 형이 고유정에게 휴대전화로 맞아 피부가 찢어진 적도 있다. 고유정이 아이가 있는데도 흉기를 들고 형을 향해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의 거짓말에 휘둘렸다는 점을 인정하며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 등 책임자 3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의뢰 내용은 사건 초기 졸피뎀 등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점, 박 전 서장이 고유정 검거 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점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초동 조치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지휘 책임을 물어 수사 책임자 3명을 감찰 조사 의뢰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전 서장, 경찰서 여청과장, 형사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고 접수 후 초동조치 과정에서 최종 목격 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이 지연됐고 주변 폐쇄회로 CCTV 등 수색이 지연된 부분, 압수수색 시 졸피뎀 등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수사 지휘가 됐는지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감찰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보도된 피의자 검거 장면 촬영 영상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된 것을 확인했다. 규칙 위반 여부 소지도 있어서 같이 감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장소 주변 CCTV 수색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수사 당시 펜션에서 가장 가까운 CCTV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차량을 봐달라 등 다른 요청이 있고 하니까 현장에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인력을 추가 투입하거나 다른 대안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 일선 직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하소연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당시 졸피뎀 등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졸피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지휘가 필요치 않았나 하는 고민에서 그 부분도 감찰 조사에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서장이 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것과 대해선 총 3차례 유출했다며 한 번은 본인 서장 때 했고 나머지 2번은 자리를 옮기셔서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서장이 본인이 책임을 감수하겠다. 제 불찰이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건 초 최종 목격자 고유정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 휘둘렸다. 사실 판단을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 보다 더 일찍 거짓말이란 걸 캐치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여중생 조은누리 양 실종. 충북경찰, 그 가운데 청주 상당경찰이 짊어진 큰 숙제였다. 다행히도 조양은 꼬박 열흘을 버텨줬다. 내색만 하지 않았을 뿐. 상당수가 조양 생존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결과는 기적 같은 무사생還이었다. 조양의 운명이 바뀌었다면 완벽에 가까운 업무를 하고도 초동대처 미흡 등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문매를 맞았을 경찰로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사실 이면을 들여다보면 조양을 찾는 수색 작업은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과 신용 청주상당서장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청장으로, 서장으로 취임한 직후 터진 가장 큰 사고인데다 삽시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까닭이다. 조양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의 지휘 책임자인 신용 서장 58경찰대 1기는 정년 2년도 남지 않은 고참 중에서도 고참이다. 노승일 청장 54경대 3기의 대학 2기수 선배이기도 하다. 신 서장은 경찰 말년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은 마음에 충북청 참모 근무까지 연장, 지난달 상당경찰서 지휘봉을 잡게 됐다. 그는 실종 직후 수색과 별도로 공개수사로 전환, 범죄 연루 가능성을 고려해 강력 형사를 투입했다. 실종자 수색과 범죄 피해 가능성 수사라는 두 트랙 시스템을 작동한 것이다. 수사, 형사, 정보 등 여러 기능을 섭렵한 연륜 있는 지휘관의 정석적 판단이다. 조양 실종은 해피엔딩이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또 남아있다. 전 남편 살해범, 고유정의 의복 아들 의문사 수사다. 공교롭게도 수사 주체는 다름 아닌 상당서다.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수사에도 이 사건은 경찰 스스로 답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얘기다.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무의미한 진술들, 가치 없는 심적 정황 등만 존재할 뿐 행위자를 가늠할 수 있는 뚝 떨어지는 증거는 없다. 수사 대상자인 고유정, 그의 현 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친부인 홍모 씨도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 진술에서 단서가 될 만한 교집합마저 나오지 않다 보니 아직 수사 무게에 주는 정중앙인 영을 가리키고 있다. 경찰은 수집한 증거와 정보 분석이 끝나면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충북경찰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큰 산인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국민 시선이 쏠려 있다. 북한은 지난 6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7일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월 6일 새벽 신형 전술 유도탄 위력 시위 발사를 참관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번 발사에 대해 만족했다면서 오늘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 남한 당국이 벌려놓은 합동 군사 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13일 만에 4번이나 발사체를 발사한 북한이 자신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향후 훈련과 북미 실무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한미 양국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과 관계없이 훈련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지난 3번의 발사에 대해 큰일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북한과 협상판 자체를 깨지 않으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페루를 방문 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6일 현지 시각 미국 방송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는 북한의 최근 발사한 것보다는 더 사거리가 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북미 간합의를 어긴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한편 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와 관련 우리나라 서부작전 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 유도탄 2발은 수도권 지역 상공과 우리나라 중부 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 동해상에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 타격했다며 위력 시위 발사를 통하여 세형의 전술 유도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 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한 군 당국의 6일 분석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번에는 지난 7월 25일 발사한 것과 유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단거리 미사일을 지난 7월 25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내놓은 방사포에 유도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날 언급한 신형 전술 유도탄이 새로운 방사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앞서 북한은 7월 25일에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서는 미사일로, 7월 31일과 8월 2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서는 방사포라고 규정한 바 있다. 장재은 기자, 이규현, 심재훈, 김윤구 특파원. 미국이 5일 현지 시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해 양국의 무역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확전하고 있다. 미중 간 충돌이 경제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상당 기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스티븐 무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6일 미국의 이번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무누신 장관은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했다.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 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허용하고 중국 기업이 미국 농산물 구매를 중단하고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 흑자의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 IMF의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 7위안의 벽이 깨진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위안대에서 7위안을 넘은 포치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에 대응해 위안화 가치 하락을 허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환율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2018년 무역전쟁 이후 경쟁적인 통화 절하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을 무역전쟁의 도구로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데 대해 미국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제멋대로 일방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행위로 국제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글로벌 경제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앞서 전날 포치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이 은행은 5일 성명에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조치 및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예상 등의 영향, 시장의 수급과 국제 환율 시장의 파동을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무역협상의 좌초 이후 지난달 30에서 31일 중국 상하이에서 2개월여 만에 다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이 별 진전 없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9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현지 시각 이날 새벽 온라인 성명에서 추가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의 발표에 앞서 이날 트위터에서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며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공격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결국 실행에 옮긴 것이다. AP통신은 환율 조작국 지정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 환구시보는 이미 미국이 대규모로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딱지는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미국의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증시가 추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무역 협상에 조속한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졌으며 경제 전면전의 우려도 커졌다는 분석이 많다. 웨스트팩의 환율 전문가인 리처드 프렌 유로비치는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역전쟁의 또 다른 격화이며 아마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셔널 오스트리아 뱅크의 선임 환율 전략가인 로드리고 카트리론 미중 무역전쟁은 더 악화할 것이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환율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달러 가치 평가절하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와 가치를 떨어뜨릴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지난달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고 불만을 터뜨려 왔다. 또 중국 언론은 농산물 구매 중단은 중국의 공구함에 있는 도구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면서 추가 보복 가능성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에어차이나 중국 국제항공이 이달 말부터
미국 하와이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한 것도 극도로 민감한 시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에어차이나는 네트워크 구성과 인력 배분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무역 갈등과의 관련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중 갈등 격화로 중국이 미국 여행 제한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중국은 정치적 이유로 한국과 대만의 여행 금지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 미중 갈등에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거리 핵 전력 INF 탈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 배치 희망 발언, 대만 해협 등 남중국 해를 둘러싼 긴장 등 군사 문제까지 포함돼 있어 쉽게 풀기 힘든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